네, 60갑자 일주론. 오늘은 무술일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무토는 토니까 색깔로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죠. 노랑. 그리고 술은 동물상으로 개죠. 그러니까 노란개. 노란개라는 건 좀 잘 안 어울리죠. 누렁이가 어울리죠. 누렁이. 누렁이는 토종개. 똥개라고도 하죠. 요새는 그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애완견들은 거의 식구죠. 그러니까 똥 깨다 뭐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죠. 토종개들은 사실 그 최근에는 그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이제 몇 년 있으면 보신탕이 사라지게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 토종개는 몸보신하는 개다. 특히 시골에서는 그런 인식이 강했고, 그 다음에 개가 하는 일이 그거 이외에 뭐가 있어요? 중요한 일이 집 지키는 거죠. 집 지킨다. 아주 그 외로운 그 산골 그런 데서 도둑놈이나 이제 짐승들의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에서는 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무술을 말할 때 경비 환경이다 그랬어요. 살핀다는 말이죠. 경계한다. 그러니까 집을 경계하고 지키는 그런 노란 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시성신이라 그랬는데 사시로 몸을 살핀다 이런 뜻이죠. 우리 역학에서 사시라는 것은 대개 뭐예요? 4개의 시간이라는 뜻인데 이건 이제 4계절을 얘기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1년으로 치면은 그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하루를 또 사시라고 하기도 하죠. 하루 종일. 개가 이 살피는데 하루 종일 또 1년 내내 부지런히 살피죠. 개들은 잘 게으르지 않아요. 할 일 없을 때는 뭐 이렇게 낮잠도 자긴 하지만 조금만 부스럭 소리만 나도 이제 딱 경계태세를 갖추죠. 참 힘든 삶이죠. 힘든 견생. 그러다 보니까 다사다번하다. 일도 많고 번거로움도 많다. 밤에는 도둑놈 살펴야 되고 낮에는 뭐 엿장수도 다니고 그 손님들 오면은 또 구분해서 찢어야 되고 이게 이제 무술일주들이 일이 많으면서 번거롭고 힘들게 산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신이라 그랬어요. 교육에다가 의신, 몸을 의지한다. 요거는 이제 좀 깊은 뜻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역개사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천계 어자. 우리가 이제 지지로 이제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 해에서 자에서 하늘이 열린다. 동지가 되면은 이제 생명의 그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동지되면 왜 내년 기운이 들어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그 지벽 어축이다 그래요. 지벽. 벽도 열린다는 뜻이죠. 축에서는 땅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인기 어인 사람은 인에서 일어나고 인시에 우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물생 어묘라. 만물은 이제 묘에서 생겨나고 그래서 쭉 와서 술토에서
이제 생명의 운동이 끝나는 거죠. 생명이 운동이 끝나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해에서 다시 내려와서 자에서 다시 생을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술해가 뭐냐면은 천문이라 그랬죠. 천문.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문. 그래서 이거는 정신세계다. 종교 철학이다. 이런 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 술해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쪽하고 연관이 많다. 인연이 많다. 근데 그런 인연을 갖고 있으면서 무토다 말이에요. 예. 토는 중정이죠. 중정. 가운데에 바른 것. 뭐겠어요? 세상이 조화를 이루고 바르게 가도록 가르치는 교육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 사람들이 이제 무술을 말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십성적으로 보면 이건 비견이고 이 간여지동이죠. 천간하고 지지하고 오행이 같은 거. 그리고 12신살로는 화계, 12운성으로는 묘지죠. 묘지. 그리고 물상적으로는 불을 품고 있는 산이죠. 화산. 그 다음에 이제 조토, 메마른 토. 또 병정화가 그 임묘하는 자리니까 이거는 인수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수. 인성이 고, 창고다. 인수고가 있으면 어머니의 한이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관련돼서 사연이 있다. 어머니가 뭐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어머니가 뭐 나를 키우느라고 고생을 하셨다든지, 하여튼 어머니와 관련된 그런 이제 사연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이런 거 전부 다 보면 어때요? 범상치 않죠. 무술은 센 일주 중에 하나예요. 세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지만은 이게 그 괴강살에도 해당해요. 우리가 통상 이제 괴강을 임진, 임술, 경진, 경술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이제 괴강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진하고 술이 괴강이에요. 진하고 술이라는 데는 이제 천을귀인이 임하지 않죠. 괴강이라는 이제 그 별자리의 우두머리라는 뜻인데 그만큼 이제 이게 강한 글자죠. 진토에는 이 임수가 임묘하죠. 임수는 음의 대표잖아요. 그 다음에 술토에는 병화가 들어가죠. 양의 대표가. 음양을 잡아 죽이는 놈들이다 이 말이에요. 흉한 거죠. 뭐 진이나 술이 있다고 팔자가 흉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글에 그 암시하는 바가 이제 그렇다는 뜻이죠. 그 이제 괴강을 이렇게 보는데 삼명통에서는 무술도 괴강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우리 사주첩경을 쓰신 이서경 선생님도 내가 실관해 보니까 얘네들도 괴강이지만 무술도 괴강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괴강의 범주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괴강의 기질까지 합해서 이런 것까지 합하면은 아주 센 일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신살로 이 팔전살이라는 거 있어요. 팔전살. 이건 이제 음욕살이라고도 하는데 요 8개 있죠. 갑인,
을묘, 정미, 기미, 경신, 신유, 여기 무술이 빠졌네. 무술, 제일 중요한 게 빠졌네. 그 다음에 기축. 요 8개가 이제 팔전살인데, 신살이니까, 팔전살이면 이제 옛날 책에는 부정한 철을 얻고 일주가 팔전이면 시주에 있으면 부정한 자식을 본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모두 그렇지는 않아요. 대체로 이제 간여지동이나 일주가 이제 강한 그런 경우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겹치면서 뭐 남자는 이제 사주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쟁제가 된다든지 또는 뭐 여자는 쟁관이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팔전살의 흉의가 나타날 수도 있죠. 그것보다는 이제 팔전살은 비견이 왕성한 그런 이제 간여지동의 특징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쟁심, 그다음에 성취욕 이런 게 강한 거죠. 그다음에 승부사기질, 뭐 명예욕 이런 걸로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그 술이라는 거는 이것도 무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이게 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천문에다가 산이 중첩돼 있으니까 산이 그립고 또 아까 그 천문이라는 종교성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종교적인 성향이 많은데 특히 여자들이 그래요. 그 종교 뭐 불교나 개신교나 관계없이 종교에 잘 빠져요. 특히 이제 그 수가 없이 좀 사주가 전체적으로 조열할 때 특히 그렇죠. 흙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물과 나무죠. 물은 재성이 되고 나무는 이제 관성이 되는데 물과 나무가 있어야 이걸 좀 이제 메마름을 해소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사주의 다른 곳에도 그런 글자가 없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그런 이제 종교 철학 쪽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를 계속 기웃거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속세에서 이제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뭔가 서투르고 세상을 매끈하게 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꾸 그쪽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토는 그 인의 예지 신 중에서 신이죠. 믿음. 믿을 신자죠. 신의가 있다. 과묵하고 포용력이 있고 남의 일에 발벗고 나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작 가정에는 소홀하기 쉽죠. 땅 속이니까 속마음은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고집과 자존심 그런 건 이제 간여지동의 특징이죠. 남이 간섭하는 거는 정말 싫어하죠. 토들은 미련한 것 같지만은 태산이 한번 움직이면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화가 나면 무섭단 말이에요. 조심해야죠. 무슨 일주들은 함부로 우리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무토는 천간으로는 이제 우리 오운육계에 의하면 이제 계수를 불러오죠. 계수를 품고 있다, 계수를 향하고 있다, 즉 재성을 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지에서 육합은 요게 묘가 이제 술하고 합하죠. 요건 또 정관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관이잖아요. 재관. 이 사람이 사주가 만약에 재관이 없다 하더라도 재관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무토라는 것은 만물을 무성하게 기르는 건데 술토는 그 반대예요. 만물을 전부 잡아들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뭐든지 좀 그 감추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요. 주위에 화토가 있다면 이제
그런 성정이 더 심할 것이고 금수가 있다면 좀 덜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장간에 뭐가 있나요? 신정무. 요거는 상관, 요거는 인성, 요거는 비견인데 이게 이제 조토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생토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상관성보다는 인성과 비견이 이게 잘 나타나요. 그래서 정인성이 강하니까 안정을 추구하고 체면치레를 많이 하죠. 정인들은 그래요. 사주의 다른 곳에도 식상이 없다면은 융통성도 오히려 없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토가 강하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고 꾸준하죠. 상관이 왜 이게 약하다고 보냐면은 이 토기가 너무 강하죠. 그래서 이제 토다 금매가 된다는 거예요. 토가 너무 많아서 상관이라는 금이 매몰됐다. 금의 기운이 맥을 못 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12신사를 화계라 그랬죠. 그러니까 종교, 뭐 수집, 보관, 저장 이런 데 일가견이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직업적으로는 사실 물론 이제 그 사주 다른 곳에서 뭐 이렇게 관살이나 그 식상 재성이 있다면은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대체로 무술만 놓고 볼 때는 재물보다는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죠. 그러니까 사업보다는 직장 생활이 어울린다. 당연히 무술일주들 종교인들 많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집적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 뭐 모으고 이렇게 보관하고 그런 일에 이제 종사하는 거를 좋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무술은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에 요런 글자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요런 글자 있죠. 요게 이제 창과자예요. 창을 얘기해요. 창. 그래서 무술일주들이 몸에 흉터를 가지기 쉽다.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크든 작든 수술수가 다른 일주에 비해서 많다. 이런 뜻이죠. 배우자 관계는 어떨까요? 일지가 비견이니까 배우자에게 살갑지 않죠. 그리고 고집이 세니까 부부관계에서는 문제가 있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사주에 수기가 없다면 그런 게 이제 심할 수 있다. 수가 좀 있어줘야 이제 메마름이 해소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무술일주는 특히 숙이 없는 무술일주는 남녀를 막론하고 배우자감이 될 때는 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무술일주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